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지난해부터 김해와 창원 등을 중심으로 경남 20여 곳에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인가를 받거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다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가격이 다소 저렴한 것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에 있는 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의 견본주택입니다. 평일 오후 시간인데도 견본주택 안은 상담을 받으러 온 투자자들로 북적거립니다. 아무래도 저렴하니까 좀 투자 목적으로도 괜찮고 거주하기도 좋은 것 같아서 왔습니다. 나흘 만에 7,000명이 조합원 가신청을 했고 주말까지 15,000명이 넘을 것으로 조합 측은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요. 일반 아파트 대비 15%에서 2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김해에만 13개, 창원에도 8개 지역주택조합이 인가를 받거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역주택조합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비교적 가격이 싸고 청약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지역 제한도 경남은 물론 부산과 울산까지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사업 자금의 확보가 용이하고 그다음에 시공사 측에서는 조합원이 확보되어 있어 미분양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다가 최근 몇 년간 경남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한동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이처럼 장점이 다양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열풍이지만 시행사 없이 조합이 직접 사업을 진행해야 해 위험 부담도 있는데요. 토지 매입 여부와 사업 투명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어서 차주화 기자입니다. 지난 1월 3천만 원을 내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모 씨. 토지 매입이 100% 완료됐고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광고를 믿고 계약했지만 최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약 후 업무 대행사가 밝힌 실제 토지 매입은 85%에 그쳤고 계약서에는 추가 분담금이 명시돼 있습니다. 몇 프로가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계약서를 보여준 적도 없고 지주가 몇 명인지 몇 프로가 확보됐는지 돈을 줬다는 건지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저희는. 가입을 서두르라고 권하면서도 정작 아파트 터 매입 여부는 쉽게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땅 매입도 지금 한 83% 정도 했어요. 토지 매입 현황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 보여주십니다. 보여줘요.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려면 터를 80% 넘게 소유하거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고 사업 계획 승인은 터의 95%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토지가 모두 매입되지 않으면 사업이 불투명해집니다.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터가 80% 넘게 확보됐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는 절반에 그쳐 5년째 조합 설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역주택조합원 700여 명 가운데 250여 명이 토지 매입이 지연된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청에서 우선 그 토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보고 토지를 판 사람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실이 맞느냐 안 맞느냐 꼭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또 실제 조합원 규모와 자금 관리 방식도 확인하는 등 가입 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진주시 봉곡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불이 나 투숙객 1명이 구조되고 객실 한 곳과 복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5층 객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영업주와 투숙객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7년 1개월 만에 100엔당 900원에 육박했습니다. 일본과 경합 중인 주력 수출 품목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준관 기자입니다.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은 한때 100엔당 902원까지 내려갔다 904원 안팎에서 거래됐습니다. 원엔 환율이 900원에 육박한 것은 2008년 2월 이후 7년여 만입니다. 일본과 경합 중인 울산 기업들의 수출에 비상등이 들어왔습니다. 자동차는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의 수출 경합도가 반도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더 걱정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이제
한국하고 일본 간 그 수출 경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원엔 환율이 1% 떨어질 때마다 자동차 수출은 0.68%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원엔 환율이 900원이 될 경우 울산의 주력 업종인 석유화학과 조선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올해 1분기 울산의 대일본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엔저 및 원고로 인하여 우리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과 재산성이 악화되고 대일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은 지속적인 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기업들의 손익분기점 원엔 환율은 972원, 이미 70원가량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엔화 약세를 등에업은 일본 기업이 영업 확대를 노리고 가격을 낮추고 있어 주춤하고 있는 울산 수출에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나요? 따뜻한 봄내음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어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이렇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아침 저녁으론 아직까진 쌀쌀합니다. 당분간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차이 나겠고요. 내륙 일부 지역에선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으론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날엔 물을 수시로 마셔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작은 불이 큰 불이 되지 않도록 불씨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은 창원의 아침 기온이 9.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 한낮 기온은 함안과 의령이 26도로 초여름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한낮에는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진주가 24도, 거창이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특히 진주의 가시거리는 5km 이하로 뚝 떨어져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나들이 계획하셔도 좋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크게 오르는 데다 하늘빛도 맑아서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의 시군 소식 알아보는 경남 네트워크입니다. 합천군이 교통 소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월부터 운행한 행복택시를 다음 달부터 26개 마을에서 67개 마을로 확대합니다. 의령군이 전국 250여 마리의 싸움소가 대결을 펼치는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를 오는 26일까지 의령읍 무전리에서 엽니다. 함양군이 국제 외식산업 식자재 박람회에서 지리산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출품해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밀양시가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 주변 등산로를 주변 환경과 안전관리 방안을 재정비해 이번 달부터 개방합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실시한 환경기초시설 점검에서 김해와 진주 두 곳이 적발됐습니다. 낙동강 환경청은 김해시에 대해선 병동 농공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이 방류수가 수질 기준을 초과해 개선 명령을, 진주시 사봉 공공하수 처리 시설은 점검 대장 미작성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경상남도 내 전문대학 신입생 등록률이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상승한 98%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2015학년 경남 지역 전문대학 신입생 등록률을 조사한 결과 입시 전형에 4만 명이 지원해 정원의 98%인 8,500여 명이 신입생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전문대학 10곳 가운데 거제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등 6곳은 등록률 100%를 보였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가 경남 지역 소년, 소녀가장과 소외계층 학생들이 고구려 문화유적을 탐방할 수 있도록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심상범 회장 등 대한전문건설협회 임원진은 어제 경상남도 교육청을 방문해 저소득층 자녀의 고구려 문화유적 탐방 지원 사업에 써달라며 사업비를 전달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사업비를 지원해 그동안 학생 433명이 다녀왔습니다.
가포신항 개장으로 올해 1분기 마산항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1분기 마산항의 물동량을 조사한 결과 전체 물동량은 340만 7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청은 지난 1월 가포신항부두가 개장하면서 각 항만 운영사들이 적극적으로 화물을 유치한 것이 물동량 증가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의 서민금융회사 자산 총액이 전년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 3개 지역 350개 서민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은 3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론 상호금융이 6%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상품별론 대출금이 12%로 크게 늘었습니다. 합천군 삼가면 양전지구에 330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경상남도와 합천군은 경남개발공사에 의뢰해 삼가 양전지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삼가 양전 산업단지는 함양에서 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 시기인 2020년까지 1,86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